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y좌표에 전혀 필요가 없는데 왜 필요가 없냐면 봐봐. 둘이 이등변이래. 그럼 무슨 이등변이겠어? 직각 이등변일 거거든. 기울기 2랑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나 이 점 좌표를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a, 2a라고 표현할 수 있죠. 기울기가 2니까. 그치? 근데 이 점 좌표는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2a, a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맞니? 기울기 찾으세요. 이러면 문제 끝나요. 그래서 기울기가 3분의 1인데 굳이 왜 y절편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y절편을 주면 정확하게 a를 찾을 수 있긴 합니다만 a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울기 m을 찾아달라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냥 3a분의 a로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이 친구 별표 한 5개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관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문제에서 봐주시게 된다면 얘에 대해서 해설지를 한번 보는 게 엄청 중요한데 엄청 길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지가 병치같이 풀어요. 그래서 좀 그 방식들을 우리는 배제시키고 간단하게 우리가 원래부터 사용해 오던 아이디어를 가져가게 됐거든. 끼인각 공식이라고 있는데 끼인각 공식이라는 친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여기에 이제 4, 마이너스 3입니다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선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전체 넓이를 찾아줘야 되긴 하거든. 제가 좀 큰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찾냐? 예상보다 얘들아 점짓고가 나쁘지 않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찾아 나가는 게 그렇게까지 막 나쁘진 않아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긴 하거든. 누가 봐도 이 길이는 몇이야? 5라고 떠요. 그쵸? 얘는 5라고 뜰 거고 내가 얘네 둘을 지난 직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얘는 y는 3분의 4x 플러스 몇이야? 4라는 어떠한 직선이 될 겁니다. 그쵸? y 절편이 4고 기울기가 3분의 4예요. 그쵸? 여기 길이가 3, 여기 길이가 4. 그러니까 기울기가 3분의 4. 오케이? 여기까지 인지해 주시게 된다면 나는 3y 주실 거고 이 친구는 0은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2라고 바뀔 겁니다. 자, 우리 이 직선으로부터요. 이 직선으로부터 4, 마이너스 3이라는 점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아보면 분모에는 5가 들어와 줄 거고 16 플러스 9 플러스 12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37이라는 계산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올 거거든. 내가 지금 이게 높이예요. 얘가 높이고 얘 지금 밑변의 길이가 몇이야? 5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얘한테 5분의 37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을 주시게 된다면 계산 결과 2분의 37이라고 뜹니다. 자, 그래요. 우선 여기서 멈춰 봅시다 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표현이 등장해. 평행. 내가 평행을 보면 뭐뭐에 대해 생각하라 그럽니까 항상? 닮음 또는 가계동일성 이 두 개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삼각형에서 평행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내가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요. 내가 이 친구랑 평행 직선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닮음이 될 수밖에 없거든. 만약 닮음이 될 수밖에 없어서 내가 만약에 이 길이가 전체 길이의 2분의 1이었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전체 넓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되겠죠. 길이 b 제곱이 뭐가 되니까 닮은 b가 될 거야. 그치? 그렇게 가자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이제 좀 똑똑한 인간이라면 내가 여기의 길이를 전체 t라고 볼게요. 1 기준으로 보는 거야. t라고 볼 거예요. 그럼 여기도 자연스럽게 전체 길이 뭐가 될까요? t가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전체 길이 뭐가 될 거야? 1 마이너스 t가 되지 않을까? 전체를 1로 보고 있으니까요. 됐어요? 1 마이너스 t가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요. 얘도 뭐가 될 거예요? 1 마이너스 t가 될 거예요. 왜? 평행한 직선을 그어버리면 얘들아 내가 여기가 전체 길이 2분의 1이었다면 여기도 전체 길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될 거거든. 같은 길이비를 갖게 될 거잖아. 닮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1-t, 1-t 그럼 여기도 뭐가 될 거야? t가 되겠죠 다시. 얘도 그럼 뭐가 될 겁니까? t가 될 겁니다. 나 지금 문제에서 찾자라는 게 이 친구의 무슨 값을 찾자라는 거예요? 이 친구의 대값을 찾아 나가자라는 관점인 거잖아. 맞니? 그러면 나는 이 세 개의 삼각형의 무슨 값을 찾아주면 돼? 최소값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야. 맞니? 되게 어렵게 풀어요.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어떻게 푸냐면 이거를 직선을 어떻게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평행사변형이다라는 걸 구해요. 왜 구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평행사변형이고 여기도 평행사변형이니까 뭐 이렇게 지랄을 하는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야. 봐봐. 내가 여기의 넓이가 전체의 4분의 1이 될 거잖아. 그럼 여기의 넓이는 전체의 몇이 될 거야? 4분의 3이 될 거야. 이런 식의 이제 과정인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
내가요 여기서 똑같이 평행하게 이렇게 하나를 더 그어요. 그럼 얘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얘도 전체 길이 몇인 거야? 2분의 1이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럼 얘도 전체 길이 뭐가 될 거야? 평행이니까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 비율 그대로 따라갈 거라는 거야. 닮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돌려서 생각해보면 가로선 그은 거잖아 라고 인지한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서 식 표현을 다 한 거고, 그럼 얘는 전체의 t제곱, 얘는 전체의 t제곱, 얘는 전체의 1-t제곱 이렇게 나와요. 나 이 세 개를 다 더해봅시다. 다 더해주시면 누가 나와?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죠. 자 님들아, 얘 최소값 어디서 나오죠? 2차 함수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축에서 나올 겁니다. 축이 몇이죠? 3분의 1이죠. 3분의 1 넣어볼까요? 3분의 1 넣어주시게 된다면 계산기가 뭐 나와요?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몇이 나오는 거야? 전체 3분의 2라고 나오네요. 그럼 이 세 개를 더한 게 전체 3분의 2였다면 이 세 개를 더한 게 전체 3분의 1이라면 얘는 몇이라는 거예요? 전체 3분의 1이라는 거죠. 맞나요? 네. 우리 전체 넓이 구해놨잖아요. 2분의 37. 얘 곱하기 몇 해주시면 돼요? 3분의 1 해주시면 6분의 37로 끝납니다. 얘들아, 이거는 내 고유풀이에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애들한테만 공개한. 제발 부탁이다. 이거 압도적으로 빨라져. 쌤이 이걸 진짜 잘 쓰거든. 그러니까 너희 예전에 현암고 시험 때도 이 비슷한 문항이 있었죠. 그쵸? 잘라가면서 생각하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비율론 쪽으로만 사고를 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평행이라는 아이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내가 얘랑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가요. 얘랑 평행한 직선을 그어가게 된다면 이 길이랑 이 길이 비대, 이 길이랑 이 길이 비가 당연히 어때야 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전체 길의 3분의 1이요 3분의 1이요 라고 줘버리게 된다면 이 친구는 전체 넓이의 몇이 되는 거야? 9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랑 또다시 평행한 아이를 여기다 이쁘게 이렇게 그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의 길이는 전체 길의 뭐가 될 거예요? 얘가 3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2가 나오지 않을까요? 맞니? 그렇다면 얘도 전체 길의 뭐가 나올 거예요? 3분의 2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얘는 전체 넓이의 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9분의 4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또다시 이쁘게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만들자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3분의 2였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전체 몇이 되는 거야? 그치,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치, 이제 이해를 좀 하네. 얘도 3분의 1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넓이는 전체 몇이 되는 거예요? 9분의 1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지금 문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더해주면 전체 넓이의 몇이 된다? 3분의 2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는 전체의 몇이 될 수밖에 없다? 3분의 1만큼의 넓이가 될 수밖에 없다를 그냥 식적으로만 표현하자라는 거죠. 알겠니? 실질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풀어내시면 원래 풀이의 한 5분의 1 정도로 문제가 풀립니다. 진짜로 길이가.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쓸 줄 알아야 되고 이후에도 비슷한 도형이 나온다면 평행에 대한 이야기다. 평행에서는 애들아 무조건 뭘 써야 돼? 닮음을 쓸 확률이 높아. 특히나 너희 때는. 삼각함수의 활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냥 각에 대한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직선에서 나오게 된다면 거의 90%는 닮음을 원합니다. 그래서 닮은 비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이거 그래도 모의고사 30번이야. 최고 난이도라고. 그러니까 잘 체크해 놓고 깔끔하게 풀어나가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2번 문제. 이차함수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애들아, 이것 뜨면 직직거 머릿속에서 튀어나와라. 알겠니?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내가 외워오라고 했죠. 많이 쓸 거다. 지금서부터 잘 들어라. 자, 내가 다음과 같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떠한 2차 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라는 친구가 이렇게 등장하는 상황에서 2차 이제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다음과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얘는 y는 뭐다? 2x 플러스 k입니다. 이렇게 가자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얘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을 찾고 싶다면 얘를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조금씩 이동해 나가다가 뭐하는 순간을 찾고 싶을 거예요? 접하는 순간을 찾고 싶을 거거든. 그러고 나서 내가 얘네 둘 사이에 뭘 찾으면 되니까? 거리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라는 아이디어야. 그런데 기울기가 2인 직선에 대해서 볼까? 내가 기울기가 2인 직선끼리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주시게 된다면 루트 누가 돼? 2의 제곱 더하기 1 분의 y 절편의 뭐야? y 절편의 사이라는 거야. 됐어?
나는 이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오길 바란다? 2루트 5가 나오길 바란다라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y 절편의 차이가 몇이 나오고 싶었던 거야? 루트 5를 넘겨주면 되잖아. y 절편의 차이가 몇이라는 거야? 10 차이가 나고 싶다. 이렇게 찾는 거야. 역으로. 아, 나 접하는 새끼를 찾고 y 절편이 얼마큼 커지면 된다? 10만큼 커지면 된다 라고 인지할 수 있다고. 그럼 접하는 애 찾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내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는 이 함수한테 기울기 2인 어떠한 직선을 뺄 겁니다. 뺐을 때 무슨 식이 나와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대요. 그럼 m은 몇이었어야 됩니까? m은 5가 나왔어야 될 거잖아. 왜? 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네요. 네, 마이너스 1에 플러스구나.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싶은 거니까. 그치? 그러면 얘가 5라며. m값이. 얘 y절편 y는 2x 플러스 5래며. y절편 5래며. 그럼 얘 누군 거야? y는 2x 플러스 몇인 거예요? 15가 나와주고 문제가 끝난다고 얘들아. 너희 직선 사이의 거리 무조건 외우너라 했다. 내가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고 y는 mx 플러스 뭐 t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누구야? 절대값 n 플러스 n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와주게 된다. 근데 위에를 제발 인지할 때 y 절편의 차이라고 인지를 하세요. 알겠니? 어쨌든 저게 y 절편의 차이잖아. 그치? y 절편의 차이, 얘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하는 식표현. 이렇게 인지를 해 놓으면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잘 써야 된다. 몇 번이고 쓸 수 있어야 돼서 지금 익숙해지시길 바래. 시간이 많이 없어요. 알겠니? 곧 있으면 쓸 거라 지금 이제 잘 이해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143번 문제인데요. 얘는 별표 방금 전에 풀었던 유형 중에서 난이도를 가장 끌어올린 친구예요. 수지고 2년 전에 킬러로 등장했었던 문항이고 풍덕고도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약간의 변화를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었냐면 수지고나 풍덕고나 이게 내가 둘 다 경고했던 문항에서 나왔어서 나는 기분이 정말 좋았었는데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루트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루트 뭐 a 마이너스 뭐 2b의 제곱 마이너스 뭐 b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 너네 이거 뭐로 봐야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보셔야 돼. 근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보는데 사실 여기가 뭐 2a 이렇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너희가 생각해 보면 a, 2a라는 점으로부터 누구까지의 거리인 거야? b, 2b 제곱 마이너스 b까지의 거리인 거거든. 맞니? 그럼 너희는 생각하는 게 얘는 y는 누구 위에 있다? 2x 위에 있다. 얘는 y는 누구 위에 있다? 2x 제곱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이런 좌표 표현 자체를 그냥 약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서 표현을 해놓은 적이 있어요. 이런 표현 방식에 편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서술형 마지막 문제로 등장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풍덕고랑 수직어랑 동시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개꿀이었거든. 시험 전날 둘 다 하고 들어갔거든. 그래서 애들이 시험을 좀 잘 보고 왔었는데 얘는 조금 짜증이 나요. 왜? 미지수가 조금 많기 때문에. 미지수가 좀 많아서 내가 어떠한 이차 함수가 떠요. 근데 너희한테 문제에서 최단 거리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웬만해서 안 만나요. 그러니까 안 만나게 그려주셔야 돼. 만나면 얘들아 0이야. 그러니까 안 만나게 줄 거고 나한테 여기에서 이제 y는 2x 마이너스 12a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내가 필요한 건 또다시 한번 누굴 찾아줘야 돼? 얘랑 접하는 직선을 찾고 싶다는 거죠. 접하는 직선을 찾아주시고 얘로부터 얘까지 뭘 찾자? 거리를 찾아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친구를 모르니까 y는 2x 기울기만 알잖아. 플러스 k라고 세팅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 2차 함수에서 직선을 뭐합니까? 빼요. 근데 2차 함수랑 직선이랑 접하려면 조건이 뭐야? 판별식 d가 0이어야 된다. 또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관점이잖아. 그래서 둘 중에 편한 거를 선택하시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미지수가 조금 많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판별식 d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내가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니까 4분의 d를 쓸 거고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0 더하기 k라는 계산 교합값은 0이 나와줘야 돼. 그럼 나는 k라는 식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0이라는 걸 알거든. 근데 어쨌든 이 직선은 누구보단 위에 있습니까? 얘보다는 위에 있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린 여기서 또다시 뭘 쓸 수 있을까요? 직직거를 그냥 때려버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계산을 무언가 막 지랄하면서 점수표. 학교에서 원했던 건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로 서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너희가 서술형으로 이걸 문제를 찾아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서술형이 실제로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야. 직직거를 쓸 수 있을까? 이걸 못 쓴다. 증명하고 써줘야 돼. 왜냐면 선생님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학교에서 가르치진 않아요. 뭔가 찾아낸 툴인 거죠.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무조건 점 하나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아무 점이나 하나를 찍고 점직거를 때려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는 거야. 길이는 다 같으니까. 그럴 때 쓰는 게 누구냐면 6a, 0 이러한 친구를 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내가 6a, 0이라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점직거로 인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서술형적으로는 가주셔야 되고, 만약에 객관식의 아이디어라면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기울기가 몇이에요? 어쨌든 기울기가 2죠. 그쵸? 어쨌든 기울기가 2라면 나는 분모의 2의 제곱 플러스 1, 즉 몇을 갖고 올 거야? 루트 5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더 크다 그랬어요? 분명히 얘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한테서 누굴 빼주셔야 돼? 마이너스 12a를 빼주셔야 돼.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0에다가 더하기 몇을 하겠다? 12a를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식을 정리해 주시게 된다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몇이 나와? 플러스 10a 플러스 19 이런 식으로 등장할 거거든. 21이라고 등장을 할 거거든. 바로 아니라고 해주네. 고마워. 자, 다음과 같이 이제 나왔으니 나는 여기에서 이제 무슨 값을 찾아주시면 될까요? 최대값 찾아달래잖아. 그치? 이차함수 최대값 어디서 나와? 축에서 나오지. 그치? A한테 뭘 대입해 주시면 돼? 5를 대입해 주시면 문제가 끝나 나갈 거라는 거죠. 루트 5분의 뭐가 나옵니까? 4라고 나와주시고 문제가 끝날 거예요. 자, 얘들아, 여기에서 너희가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되게 쉬운 문항이야.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항인데 너희 머릿속에서 이게 편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직거가 편하지 않아요. 개빨라지셔야 돼.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증명해 줄게요. 지금부터 잘 들어요. 내가 어떠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어요. 어떠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습니다. 쌤이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증명을 했었는데 스스로한테 문제 풀 때 이런 거죠. 내가 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이게 뭐예요? y 절편의 뭐예요? 절편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 친구가 다음과 같이 y 절편의 차이인데 문제에서 내가 기울기를 m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기울기가 m이라는 뜻은, 그치? 기울기가 m이라는 뜻은 내가 이 직선이 1대 m의 비율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쵸? 1대 m의 비율로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성이 된 이 직선에 다음과 같이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게 된다면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은 1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m의 비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너희가 이렇게 잘라서 보더라도 이게 1대 m인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치? 얘는 닮음일 거니까. 이해되셨어?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요 1 아닙니까? 1? 그쵸? 근데 얘가 1대 m 대 누구예요? 그럼 여기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점 직직거를 찾고 싶을 때 y 절편의 차이를 누구로 나눠버린 거야? 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나눠버린 거야. 그러면 이 길이가 떠줄 거라는 거지. 너희 소공식 알잖아. 소공식에서 전부 다 닮은 거 알고 있잖아. 삼각형끼리. 직각삼각형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증명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때는 나만 썼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이게 나만의 비밀무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비밀무기를 극대화시켰거든. 고등학교 당시에. 얘들아, 직직거는 왜 엄청나게 중요하냐? 너희가 미래에 인지를 할 때 그럼 이런 식의 인지도 가능하다는 거지. y는 mx 플러스 2야. 내가 여기에 y는 mx 마이너스 4야. 그러나서 내가 여기에 y는 mx 마이너스 6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등장을 해. 맞니? 그러면 너희가 생각해보면 나는 어쨌든 거리라는 건,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건 누가 결정을 해? y 절편의 차이가 결정을 해버린 거야. 비율에 대해서 보자면.
그러면 내가 이 길이 b 대 이 길이 b를 몇 대 몇이라고 바로 인지할까? y절편 차이가 몇이에요? 6이죠. y절편 차이가 몇이에요? 2죠. 기울기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러니까 3대 1이라고 인지할 거라고. 응? 그럼 여기서 한 술 더 떠볼까? 내가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어 버리면 이 두 삼각형의 넓이는 몇 대 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길이가 높이가 3대 1이라며. 그럼 넓이는 몇 대 몇인 거야? 3대 1인 거야. 무조건 이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고. y좌표의 차이가 6이네. y좌표의 차이가 2네. 그럼 직직거는 3배겠네. 높이가 3배가 되네. 윗변은 똑같은데 넓이 몇 배 되겠어? 3배 되겠지. 이렇게 인지해 버릴 거라고요. 알겠니? 앞으로도 많이 쓸 내용이니까 지금 숙달을 해라. 우선 점집거부터 못하면 안 된다. 점집거나 이런 애들은 정말 편하게 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4번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145번 가벼운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나한테 직선 누구 찾아달래요? 나한테 직선 누구 찾아달래? 직선 A, B를 찾아 나가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보여주게 될 건데,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이 문제가 원하고 있었던 포인트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거? 각 이등분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쓰죠. 하나의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어떠한 직선 두 개? 같은 직선 두 개.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직선이라는 뜻인 거야. 그럼 당연히 얘들아, 나는 이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각이 같으니까 각의 이등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 사용되는 정석적인 표현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점좌표를요 8,6이라고 주고 시작을 해버렸거든. 8,6이라고 쓰면은 너희 3대 4대 5 기억나죠? 그쵸?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몇이니까 여기의 길이가 8이 나오고 여기의 길이가 몇이 나와요? 6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길이는 뭐가 나와주게 되는 거야? 10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 맞니? 그럼 내가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와 같다. 맞습니까? 맞죠? 그럼 얘는 지금 몇 대 몇이에요? 5 대 3이죠. 그럼 여기 길이가 자연스럽게 뭐가 될 거고 5가 될 거고 여기 길이가 자연스럽게 뭐가 될 거예요? 3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점좌표는 누구라고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5,0이었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5,0을 지나고 누굴 지난다? 8,6을 지난다.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는데 느려. 미래에 너희가 기울기 찾을 때는 각의 이등분선 기울기 중에 특수한 아이들은 외워놔야 돼. 그쵸? 쌤이 예전에 한번 찾는 거 보여준 적 있을 텐데 너희 내가 각의 이등분선 설명할 때 되게 독특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X축과의 각의 이등분선 찾을 때 이거 안 알려줬나? 수업 시간에? 안 알려줬어요? 난 분명히 수업한 걸로 기억하는데 첫날 개념 수업할 때 그 님들아 너희가 복습을 안 해서 버틸 수 있는 수업이 아닐 거야. 응? 수업한 내용들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죽을 거야 아마도. 내가 입반 테스트의 점수에 상관없이 웬만해서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제일 큰데 응? 그럼 정신 차리고 따라가? 지금부터 잘 들어. 너희 가게 이등분선 찾을 줄 알아. 내가 합차라고 해줬던 거 기억나니 혹시?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똑바로 들어. 마지막이다. 가게 이등분선 찾는 게 얘들아 거의 마지막이야. 직선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어떠한 관점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식적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4y 이렇게 직선이 나오고 뭐 이렇게 직선이 나와요. 다음같이 두 개의 직선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나는 이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찾고 싶은 겁니다. 직선 두 개가 있겠죠? 거기 각의 이등분선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걔 둘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간단한 정의를 씁니다. 어떠한 점으로부터 이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은 아이들을 모아놓은 게 각의 이등분선인 거야. 그래서 그 점을 그냥 x, y라고 만들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얘로부터 얘까지 점짓거, 얘로부터 얘까지 점짓거 이렇게 두 번을 쓰고 싶다는 거거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써보시게 된다면 5분의 절대값 누가 나와? 3x 플러스 4y 플러스 7이라고 나와버려요.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누가 나오는 거야? 13분의 절대값 5x 마이너스 12y 플러스 6이라고 다음과 같이 등장해 버릴 겁니다. 얘 둘이 같대요. 맞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밑에 뭐도 있을까? 루트 있었겠지. 루트도 있고 위에 뭐도 있어요. 절대값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때? 같아. 계산이 안 돼. 그럼 나는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둘을 제곱해서 풀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야. 맞니? 그럼 제곱해서 풀어낸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면 얘도 제곱이 되어 있을 것이고 얘도 제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항을 시킵니다. 제곱 빼기 제곱이 돼버리죠. 맞니? 제곱 빼기 제곱은 뭐로 표현이 됩니까? 합차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어? 인지하면서 와야 돼.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절대값은 날라갔을 거야. 그래서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5분의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플러스 7 마이너스 누구야? 13분의 5x 마이너스 12y 플러스 6 이라는 친구가 다음같이 뜨고 하나는 이제 뭐가 뜨는 거야? 5분의 3x 플러스 4y 플러스 7 이라는 친구 플러스 누가 되는 거? 13분의 5x 마이너스 12y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맞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식하나 이렇게 식하나 직선 몇 개 뜨는 거야? 직선 2개 뜨고 이게 너희의 각의 이등분선인 거야. 맞니? 그런데 매번 이렇게 계산하는 게 빡세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분모가 똑같았다면 양면에 뭐 할 수 있어? 약분 쳐버릴 수 있지. 맞아? 분모를 똑같이 만들면 그냥 둘이 뭐 하면 된다는 거지? 더하고 빼기만 하시면 답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가 분모를 맞춰줄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왜? 직선에다가 뭐를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너희가 얘한테 2를 곱한다고 해서 다른 직선이 되니? 아니잖아. 그럼 내가 그거를 강제적으로 맞출 수는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생각해봐. 얘 지금 제곱의 합이 몇이 나와? 13이 나오지. 근데 5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루트 13분의 루트 5를 곱해 주시면 돼요. 앞에다가 루트 13분의 루트 5, 루트 13분의 루트 5를 곱해 놓은 다음에 둘이 그냥 뭐 하시면 됩니까? 더하고 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일반적으로는 얘들아 보통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주냐? 제곱의 합이 같은 두 직선을 줘요. 제곱의 합이 같은 두 직선을 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2x-3y 플러스 6은 0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여기서 너희한테 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7은 0 이렇게 줘요. 그럼 얘들아 지금 생각해보면 제곱의 합이 뭐뭐로 같아요? x의 제곱의 합, y의 제곱의 합 뭐뭐로 같아? 개수야. 13으로 동일하지? 그치? 그럼 그냥 뭐 하는 거야 둘이? 더하고 빼는 거야 통째로. 더하고 빼면 직선 몇 개 나와? 더한 거 하나, 뺀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그게 각의 이등분선인 거야. 왜? 분모를 맞춰서 준 거거든. 대다수의 한 80%의 문항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제곱의 합을 어떻게 주겠다? 맞춰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쌤이 얘들아 이거 진짜 전국에서 나만 쓰거든? 내가 요즘 전파를 하고 있는 무언가인데 그러니까 제발 가져갔으면 하는 부분이야. 정말 많이 나오는 비율들이 존재해요. 특히나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여기에 y는 3분의 4x라는 어떤 직선이 있어요. y는 3분의 4x라고. 내가 얘랑 x축이라는 아이와의 이제 각의 이등분선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의 각의 이등분선. 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각의 이등분선 비율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한 40번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서만. 그러면 너희가 사실 외워놓는 게 맞는데 내가 얘와 얘의 각의 이등분선을 그럼 어떻게 편하게 찾을 수 있냐라는 거야. 정석적으로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x축이라는 아이의 다른 이름이 있거든요. 뭐죠? y는 0입니다. 그쵸? y는 0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올 거고 내가 이 식을 조금 바꿔서 써보게 된다면 4x-3y는 0이라는 어떠한 직선이 등장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 x 개수의 제곱, y 개수의 제곱의 합은 뭐가 나와? 25가 나와. 그럼 나는 그 25를 맞춰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얘를 5y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5y로 바꿔버리면 얘도 제곱의 합이 뭐가 돼? x의 제곱이 없는 거야. y 제곱이 25가 나오는 거잖아.
y 개수의 제곱이 맞아? 그럼 나는 이제 이 두 식을 뭐 해주시면 됩니까? 더하고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해주시면 4x 플러스 2y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을 거고 빼주시게 된다면 4x 마이너스 8y는 0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얘한테서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얘한테서 얘기가 되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직선 두 개 나와요. 수직일 거고 가게 이등분선이니까. 근데 이게 느려요. 이것도 느리다는 거야. 얘들 사실 이것도 존나 빠른 건데 이것마저 느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학원들에서 보통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자르라 그래요. 자르라 그러고 어떻게 생각하라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3대 4죠. 3대 4니까 3대 4대 5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 될 거야? 3대 5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찾아 나가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얘도 나쁘지 않거든. 근데 얘들아 진짜 개쩌는 게 뭐냐면 내가 x축과의 기울기를 봐요. 맞니?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너네 얘네 제곱의 합 루트 씌우면 몇이야? 5지. 분모에 더해주시면 끝나요. (2분의 1x입니다) 이거는 내 방식입니다. 알려주지 마. 다른 친구들. 너희 도형 때 이거 예상보다 압도적인 포인트라 가져가시는 게 좋아. 상대평가야. 잘 기억해놔. 응? 그러면 한 가지 더 해볼 수 있어요. y축이랑 찾으면 어떻게 돼요? 라는 거예요. y축이랑 찾아도 간단해요. 얘네 제곱의 합 루트 씌운 게 몇이에요? 5죠. 그럼 나 여기에서 각의 이름수 이렇게 찾고 싶잖아요. 누구한테 더해버리면 돼? 분자한테 더해버리면 돼. 3분의 몇인 거야? 9x 기울기 3이라고. 구라 같아요? 다 돼요.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일반 특수 비율들 있잖아. 삼각함수에서. 너희 피타고라스에서 배웠던 특수한 그 숫자 비율도 한 번만 얘기해보자. 뭐가 있을까? 3대 4대 5에서부터 출발해서 누구 있죠? 5, 12, 13도 있고요. 누구? 7, 24, 25도 있고요. 또 누구도 있죠? 8, 15, 17 이런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왜 되게 중요할까? 지금 얘 각의 이등분선 몇 분의 몇 나왔어? 2분의 1 나왔지. 그치? 이게 너희가 외우고 있는 그 특수 숫자 비율들이 각의 이등분선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걔네들이에요. 한번 보여줄게. 들어봐봐. 너희가 봐봐. 만약에 기울기를 4분의 3으로 잡아. 4분의 3으로 기울기를 잡으면 내가 얘한테서 각의 이등분선을 찾고 싶잖아. 분모한테 몇을 더할 거예요?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루트 씌우면 몇이야? 5잖아. 분모한테 5를 더할 거야. 몇이 돼? 그치? 얘 기울기 3분의 1. 얘가 기울기 3분의 1인 거야. 됐니? 그럼 너희가 기울기 한번 볼까요? 15분의 8이에요. 15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루트 씌우면 몇이지? 17이지. 분모에다 17 더해볼까? 몇 나오죠? 32분의 8 이렇게 나오죠. 네, 얘가 4분의 1입니다. 그쵸? 너희가 그러면 알고 있는 누구? 5, 12, 13 가볼까요? 자, 내가 12분의 5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얘 기울기 뭐가 될까요? 13 더할 거니까 25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얘 몇이야 기울기? 5분의 1이죠. 24분의 7 한번 볼까요? 나 분모에다 뭐 더할 거예요? 25 더하겠죠? 그럼 얘 뭐 나와요? 7분의 1. 네, 이런 아이들인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굉장히 써 나가기가 좋은 어떠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탁하자면 제대로 좀 기억을 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엄청 쉽게 만들어줬잖아. 인간적으로 쉽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잘 해야지. 완벽하게 기억해놔. 추론 잘 해놓으시고 완벽하게 문제 풀어나갈 수 있으셔야 돼. 지금 쌤이 여기서 하는 얘기가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무언가의 지랄을 하지 않고 이 친구 기울기만 찾는다면 얘의 점좌표를 알고 있으니 기울기를 찾는 게 문제가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맞니? 점좌표 하나 알고 있고 기울기만 찾으면 사회성 문제는 끝나버린다. 근데 너희는 이게 바로 보이셨어야 돼. 왜 그러냐? 얘가 나타내는 게 y축과 다를 바가 없죠. 그냥 세로선이니까. 그치? 그런데 내가 얘가 기울기가 4분의 3짜리죠. 그럼 내가 얘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y축과 본다면 제곱의 합을 어디다 더할 거예요? 분자에 더해버릴 거거든. 그치? 제곱의 합을 이제 분자에다 더해버리시게 되면 얘 기울기 몇이라는 거죠? 5를 더할 거니까 3이죠. 2네요. 2죠.
그쵸? 4분의 3 더하기 5 이렇게 나올 거잖아. 맞니? 아, 그럼 문제 읽으면서 기울기 2고 8,6을 지나는구나 하고 문제가 끝난다고. y는 2x-10입니다. 라고 문제가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가 기울기가 4분의 3인 거 다들 알고 있잖아. 기울기가 4분의 3인 거 알고 있고 세로선과 4분의 3짜리 기울기와의 각의 이등분선을 보고 싶다고. 근데 기울기만 똑 찾아내면 문제가 끝난다고. 알겠니? 존나 괜찮은 킬링 포인트다. 잘 잡아놔라. 알겠죠? 어디 가서 못 배우실 겁니다. 146번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고 147번은 너무 간단하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148번서부터 우리 지금서부터 원의 방정식을 시작하게 될 건데 원의 방정식은 나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원의 특성을 사용하는 것 말고는 별 무언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너희가 원방을 왜 쫄까를 항상 고민을 해보면 그냥 직선을 못했던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과 직선의 관계성을 항상 물어나가고 원과 직선의 관계성을 물어나가는데 원의 공식을 첫 번째로 존나 안 외우시고요. 그리고 우선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개느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차함수를 잘 알려면 원방을 한번 배우고 가면 완전 제곱식 존나 잘 만들어요. 얘들아, 원의 특성이 뭐예요? 그냥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원이 뭡니까? 원의 정의가 뭐예요?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동일한 점들의 자치, 이게 원이잖아. 그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야. 되게 간단하잖아. 내가 원의 중심이 A, 원부터 그려야지 승현아. 내가 여기에 A, B라는 어떤 점이 있어요. A, B라는 점이 있는데 얘로부터 거리가 R이래요. R이 나온대. 그치? 근데 내가 이 점 좌표 알아 몰라? 몰라. 그냥 X, Y라고 놔. 그럼 얘로부터 A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써볼까? 어떻게 나와?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루트를 씌워요. 그 거리가 몇이라 그랬어? R이라 그랬어. 양변에 제곱해줘. 누가 나와? 그게 원의 방정식이야. 너희가 배우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의 중심이 누구고? 원의 중심이 A, B, B고. 그치? 반지름 길이가 누구야? R인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거 다 전개돼 있는 새끼 있잖아요. 그게 뭐야? 일반형이야.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거든. 되게 간단한 얘기야. 원의 생성 조건은 뭐예요? 원은 조건이 뭡니까? 직선 생성 조건이 기울기 하나, 점 하나 이거였잖아. 그럼 원의 생성 조건은 뭐야? 점 3개. 왜일까? 너희한테 원 3개, 그러니까 원에서 점 3개라면 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식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사실 얘를 전개해보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하고 어떠한 x 앞에 개수가 있을 거고 y 앞에 개수가 있을 거고 어떠한 상수가 이렇게 붙어서 는 0입니다. 전부 다 이항시킨 이 모형을 만들 수가 있죠. 그쵸? 그럼 미지수가 몇 개야? 3개야. 그래서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한 원리는 외접원인 거예요. 너희한테 점 3개를 주겠다라는 건 그 점 3개가 삼각형을 만들어낼 거잖아. 원 위에서. 그치? 그래서 외접원을 주는 거예요. 내가 점을 3개를 다음과 같이 빵빵빵 주면은 나는 뭐라는 거 알아?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라는 걸 알고 이 삼각형에 무슨 원을 찾자라는 거야? 외접원을 찾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기 넘어와서 생성 조건을 줬어. 점 3개를 줘. 근데 거기서 씨발 다시 대입을 하고 있어. 우리 그렇게 안 배웠잖아. 어떻게 배웠어? 외심 어떻게 찾아요? 외심 어떻게 찾아요? 너 저번 시간에 뭐 했어? 내가 외심 어떻게 찾는다 했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얘기 안 했냐? 다시 같은 얘기라는 거야. 어차피 외심 찾기 아니야? 외접원 찾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뭘 찾아야 돼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다시 찾아 나가라는 거야.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알겠니? 이전 내용이랑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세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며. 그럼 얘네 둘의 수직 이등분선 쏘고 얘네 둘의 수직 이등분선 쏘면 교점에서 누가 발생하겠어? 원의 중심이 발생하자라는 거야. 맞니? 그런데 너희가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였거든. 2차 함수도 미지수 몇 개야 원래? 3개지. a x제곱, bx, c 3개잖아. 근데 우리가 누구를 알면?
꼭지점을 아는 순간 몇 개짜리 조건을 쓸 수 있어? 2개짜리 조건으로 미지수가 한 번에 하나로 줄어버리지.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인 거야? 원의 중심인 거야. 너희가 원의 중심을 알아버리면 얘도 알고 얘도 알아요. 누구만 알면 돼요? 반지름 하나만 알면 되거든. 어? 그래서 너희한테 생성 조건은 보통 2가지의 케이스로 주는데 점 3개 또는 중심이랑 점 하나 이렇게 줘요. 그럼 중심이랑 점 하나를 줄 때의 방식은 어떻게 주냐면 지름의 양끝점이란 말을 씁니다. 너희가 지름의 양끝점을 주시면 얘네들의 중점이 누가 되니까? 원의 중심이 될 거고 그 중심으로부터 얘까지 거리를 찾으면 누가 될 거야? 반지름이 될 거거든. 그래서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2점을 줘버리면 사실 누굴 찾아버릴 수 있는 거야? 원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논리적으로 사고해? 머리 열고 한 번만 들어봐.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원과 원과의 관계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배워나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봐봐. 내가 어떠한 원이 하나가 있고 내가 어떠한 원이 하나가 이렇게 만나요. 2개의 원이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얘네 둘이 만나는 뭐가 발생할 수 있어? 이걸 공통현이라고 부르거든. 이 공통현은 어떻게 찾아요? 원이랑 원을 빼버리면 돼요. 되게 재밌는데 어떠한 표현이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직선에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표현 기억나니? 너희가 어떠한 L1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L2라는 직선이 있어요. 내가 얘네 둘의 교점이 알파, 베타야. 그러니까 얘들아 무조건 이럴 때는 얘네들은 일반형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는 0으로 넘겨놓은 이 모형. 직선에서도 이 모형. 그래서 이렇게 넘겨놓고 나서 그럼 내가 알파, 베타라는 점에서 얘네 둘이 교점이 생겨요. 그러면 알파, 베타를 얘한테 넣어도 뭐가 나올 거고? 0이 나올 거고. 그치? 이런 거야.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똑바로 드러나. 얘가 이제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0 이렇게 나와. 그럼 교점이라 그랬으니까 알파, 베타를 얘한테 넣어도 0. 얘한테 넣어도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얘네 둘을 더해도 뭐가 나올까?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0 더하기 0이니까 뭐가 나올 거야? 0이 나올 거거든. 이해됐어요? 알파, 베타를 얘한테 넣으면 0이 나온다며. 얘한테도 0이 나온다며. 교점이니까 둘 다 0을 만족시킨다라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내가 둘이 더해도 0인 거야 어차피. 그럼 내가 여기에다 k를 곱해서 이렇게식 표현을 해도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야. 어차피 L1이랑 L2가 뭐가 될 거니까 동시에 0이 되는 순간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너희가 미래에 어떠한 두 함수의 교점을 지나는 함수의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왜? 상관이 없거든. 너희 알파, 베타 얘한테 넣으면 뭐가 나와? 0이 나와. 알파, 베타 얘한테 넣으면 뭐가 나와? 0이 나와. 그럼 나는 모든 직선을 다 만들 수 있는 거네?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는 거의 모든 직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누구를 못 만들까요? L1을 못 만들어요. 이것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기억, 니은, 디귿에서 이게 나온다고? 왜 그것만 기억하고 있니? 응? 원리를 생각하라고 얘들아. 언제까지 다 쳐 외울 거야. 못 외워 다. 홍천고 6번에서 등장했었는데 존나 당혹스러워했어 애들이. 대가리 속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얘들아 원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자. 원은 저렇게 0꼴로 못 만들어? 할 수 있잖아. 얘도 가능하잖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는 0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나 이거 원 1이라고 생각할게요. 원 하나, 원 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언가를 찾고 싶으면 이렇게식 표현해도 될까 안 될까? 될 거거든. 그럼 얘들아 저게 뭘 뜻할까? 두 교점. 원과 원이 두 교점을 갖죠. 두 교점을 가졌는데 그 교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표현이에요. 새로운 원. 알겠니? 새로운 원에 대한 표현인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K한테 마이너스 1을 줘버리잖아. K한테 마이너스 1을 줘버리면 X제곱이랑 Y제곱이 어떻게 될까? 죽어버려.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가 원 1, 원 1. 아는 형이 이루인데요. 원 2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내가 지금 해줘야 되는 게
다 같이 나오잖아. 너희 둘이 얘네 둘이 뺐다 생각해봐. 누가 다 죽어버려? X고 Y고 죽어버리지. 그러면 몇 차식이 돼? 1차식이 되지. 우리 1차식이 도형적으로 뭐지? 직선이지. 이 공통현이. 이해되니?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너희는 공통현의 길이를 맨날 물어보거든. 공통현의 길이 어떻게 찾아? 원의 중심 찾아. 너희 현에다가 수서해발 내리면 이거 무조건 무슨 선 돼요? 수직 이등분선 되잖아.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 내리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얘 길이 찾으시고 얘는 뭐야? 점직거로 찾는 거야.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점직거. 얘 R. 그럼 여기 뭐 나와? 루트 R제곱 마이너스 D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걸 몇 개? 두 개를 쳐주시면 현의 길이가 나오는 거고, 제일 짜증나는 문제 패턴이 항상 그게 나오거든요. 저 두 교점을 지나는 가장 작은 원. 저 두 교점을 지나는 가장 작은 원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얘들아, think. 그냥 가볍게 생각해봐. 이 두 점을 지나는 가장 작은 원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작은 원은 얘네 둘을 뭐로 가져버리면 될까요? 지름.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식의 문제 표현들, 이게 기본 유형들인 거야. 우리 아직 무언가 하지 않았어. 지금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원 자체에 대한 이야기와 원과의 관계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니? 근데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삼각형 유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사실 이번 단어에서 많이 나오지 않고 어디서 많이 나오냐? 도형의 이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도형의 이동에서 어떤 친구가 등장하냐면 원의 중심을 뚫는 케이스. 서로 평행 이동을 할 거야.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이잖아, 얘들아. 도형이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도형이 바뀌면 존나 당혹스러워요. 내가 평행 이동을 해요. 근데 도형이 바뀔 리는 없잖아. 도형은 안 바뀐다고. 그럼 얘네들의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다라는 거야? 똑같은 상황일 거야. 평행 이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치? 그러면 너희가 반지름 똑같은 이렇게 원에서 뭐가 발생되냐면 무조건 도형이 정삼각형이 만들어져요. 반지름이 다 같디매. 알니? 그래서 서로의 중심을 뚫는 원 같은 경우에는 정삼각형에 대한 유형, 즉 60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너희한테 이상한 부채꼴의 넓이를 찾으라고 하는데, 얘들아, 사실 저 부채꼴의 넓이는 어디 교육과정이야? 대수의 교육과정이거든. 그렇지만 1학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지. 특수가 45도나 60도나 이런 30도나 이런 친구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너희가 중3 때 배웠었기 때문에 라고 인지를 합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손쉽게 찾아 나갈 수 있는데, 보통 이러면 이렇게 원 두 개가 겹쳐 있으면 특수각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알겠니? 그럼 이제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셔야 되는데, 누구냐면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원을 못하는 아이들의 80% 이상의 아이들은 사실 뭘 못하냐면 직선을 못해요. 직선에 대한 기울기의 표현, 직선에 대한 이동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을 못해요. 도형의 말뜻을 해석이 안 돼요. 지금 너희가 저번 시간부터 나한테 수업하는 거 내가 보면은 도형을 되게 그냥 숭텅숭텅 풀지 않아요? 편하게. 응? 이게 근데 너희가 아마 집에 가서 풀었을 때 안 그랬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뭔가 내가 푸는 속도만큼 안 나왔을 거거든. 분명히 뭐라 했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을 거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조금 아플 시기가 맞아. 좀 빨리빨리 풀려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한 거고,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요? 하면 됩니다. 결승선은 정해져 있거든. 어쨌든 달려가면 되는 거잖아. 너희 혹시 선행이 끝나면 대학 교육 과정을 배우고 있니? 한 명 보긴 했었는데 작년에 대학 과학 교육 과정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 물리랑 대학 생물이랑. 그래서 내가 약간 뭐 쌤이 그 얘기 해주지 않았어요? 그 파인 와이즈 그 친구인데, 전교 1등 친구인데, 쌤 애제자 하나 있어요. 애제자 하나 있는데 수지고 이제 수학 전교 1등 하고 지금 내신 통하면 전교 2등인 친구인데, 남자인데 걔가 사고하는 게 나랑 되게 비슷해져 버려가지고 내가 애 하나 망쳐놓은 거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쌤이 길 가다가 막 숫자 보면 이상한 말 하잖아요. 맨날 문제 풀다가 숫자 이건 뭐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걔도 그래요. 그래서 뭐 보고 나서 쌤 이거는 뭐네요? 뭐 이러면서 이제 되게 좋아하는 아이인데 좀 변태 같은 아이죠. 자, 원과 직선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얘들아, 원과 직선은 관계성이 몇 가지밖에 없을까, 사실상? 사실상 몇 가지밖에 없어. 야, 생각을 해봐. 뇌가 있잖아. 원이 몇 차 함수야?
원이 몇 차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야. 님들아. 함수라고 못 불러. 왜? 하나의 정역에 두 개의 치역이 발생해 버리거든. 그러면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근데 어쨌든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과 직선에 대한 관계성을 봐. 그럼 2차 함수랑 볼 거랑 뭐가 다를 거야 도대체? 교점 획수가 몇 개야? 없던가? 하나 있던가? 또는 뭐야? 두 개가 있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기본적인 원리인 거지. 이거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의 얼굴 감자다. 자, 다음 같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사고들을 되게 많이 해왔는데, 얘가 기준점이잖아. 접하겠다. 얘를 기점으로 안 만나 만나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늙은이들이 늙은이들 좀 그러네. 어르신 올드맨이 woman 올드 피플 늙은 사람들이 그냥 늙으라고 할게요. 문제를 낼 것 같은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야. 근데 쌤이 굉장히 중시하는 게 뭐냐면, 접한다는 뭐에 대한 표현이다? 값에 대한 표현이야. 유일하게 딱 값이 정해지거든. 왜냐면 교점의 개수가 두 개입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뭐가 될까? 범위가 된단다. 그치? 교점이 없어요도 뭐가 될까? 범위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얘네들마다 문제를 내가는 아이디어가 다를 거란 말이지. 접한다는 그냥 뭐가 제일 중요해? 접한다가 제일 중요해. 값을 찾자라는 거야. 값을 찾자던가 그냥 뭐 하나 더 사용할 수 있어요? 수직이다? 이 정도? 나 저번에 누가 나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했는데, 이 접점에서 수선의 발을 썼는데 왜 지름이냐고? 당연한 얘기예요, 얘들아. 원의 중심에서 얘한테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이었어요, 그냥.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으면 이 직선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수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접점에서 수선의 발을 쓰면 원의 중심을 뚫을 수밖에 없어. 그치, 그렇겠지. 그럼 원의 중심을 뚫었으니까 뭐가 될 거야? 지름이 될 거거든? 알겠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 친구가 되게 약간 부끄러워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이 한 번씩 인생에서 꼬일 때가 있긴 한데, 뭐 이런 아이디어를 쓸 건데, 그러면 되게 재밌어. 얘는요, 얘들아, 교점이 몇 개 생겨? 두 개 생겨. 교점이 두 개 생겨.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점찍거를 쓸 거거든. 이제 얘들 여기서 식 쳐놓고 판별식 뒤하면 대참사 난다. 하지 마라. 너희가 y든 몇 x 법을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를 y 제곱에 쳐넣지 말라고 제발. 근데 그게 되긴 돼. 판별식 뒤로도 풀리긴 하는데 너무 길어져. 그 우리는 도형적 특성을 이제 쓰자라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누구보다 짧은 거야? 반지름보다 짧은 거야. 맞니? 그러면 교점이 몇 개 생겨나? 교점이 두 개 생겨나지.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 현. 그러면 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 거야. 이런 아이디어인 거야. 아까 전에 풀었던 뭐 현의 길이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현을 사용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겠구나. 이게 이제 교점의 개수가 두 개 나올 때에 대한 아이디어인 거지. 무슨 말인지 너희도 납득이 되잖아, 충분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그러면 여기에서 무언가 도형적인 특성들을 써 나가고 싶다.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그치? 근데 나는 수직 이등분선도 아이디어를 가져갈 거고 현으로 무언가 문제를 풀어 나갈 거야가 첫 번째 아이디어야. 그렇다면 접한다라는 아이디어는 아까 전에 얘기했고, 그래서 얘는 공식이 많죠. 그러니까 원 위의 점을 알 때의 공식, 그쵸? 그 기울기를 알 때의 공식, 그리고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그 접선의 방정식 두 개를 쏘면은 점이 두 개 찍히니까 그거 두 개를 이은 극선의 방정식. 교육과정 안에 있어요. 우선 그렇게 생각합시다. 근데 얘들아, 존나 재밌어요. 극선은 점이 안에 있을 때도 쓸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내신 때 한번 다시 알려줄 건데 최상위권 아이디어라. 근데 어쨌든 그럼 밖으로 나가보자. 선이 밖으로 나가면 무슨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싶을까? 우리 아까 전에 되게 비슷한 아이디어를 봤거든. 봐봐. 너희 이차 함수랑 직선과의 최단거리 찾아봤지? 그때 직선이랑 이차 함수랑 만났니? 안 만나야지 최단거리 물어볼 수 있지 않니? 그걸 거야. 내가 직선과 원이 안 만나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얘까지 빵 이렇게 쏘는 거야. 쏘고 나서 반지름을 빼주면 뭐가 나와? 최단 거리. 반지름을 다시 더해주시면 뭐가 나와? 제일 먼 거리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문제에서 막 맨날 이러거든. 거리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는? 어? 그럼 여기서는 그나마 좀 이쁘지? 너의 아폴로니우스의 원 나오면 양쪽으로 생기거든. 그래서 두 개, 네 개씩 생겨. 존나 재밌어. 내가 이거 되게 킬러로 만들어줘 볼게. 홍천고에서 무슨 지랄을 했었냐면 자연수인 점의 개수가 원래 대칭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뭐라 그랬냐? 원을 하나를 줘요. 원을 하나를 줬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에 잘리거든. 이사분면에 있는 점만 골라라. 그러니까 직선이 여기서 빵 이렇게 나와요. 빵 이렇게 나오고 얘로부터 이제 원의 중심으로부터 최단 거리 이렇게 나올 거고 원래 점의 개수는 이렇게 두 개씩 동일하게 나와 주시게 되거든. 맞니? 근데 이게 싫은 거야. 너무 쉽잖아. 그냥 뭐 떼 이렇게 하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사분면에 있는 점에서만 볼까요? 가 11번인가 나왔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때 1등급 컷이 굉장히 낮았는데 원방이 좀 셌어가지고 되게 낮았는데 홍천고 애들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거든. 예상보다 애들 많이 그러니까 학교 시험 뭐 망쳤다고 학교 안에서 우는 애들 있잖아. 거의 많이 못 봤을 거긴 한데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다른 과목은 다 안 울어요. 내 수학 망치면 울어요. 애들이 꽤나 많이 울어요. 그래서 그때 막 홍천고에서 어떤 여자애가 시험 딱 끝나자마자 시험 내고 바로 엎드려서 엄청 운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 반 애가 조금 그게 너무 마음이 쓰였는지 조용히 찾아가서 너 학원 옮겨라 라고 얘기를 했대. 야 내가 사실 들을 안 다녀. 왜냐면 걔는 잘 봤거든. 너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데려왔대요. 그러면 그게 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또 못 보면 또 울 거잖아 애가. 근데 데려왔는데 결국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4등급 후반대가 나왔는데 2등급까지 올랐는데 이렇게 도형에서 조금 더 악랄하게 쪼개나갈 수 있는 유형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과 이제 원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다면 이제 공식들은 외워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라는 친구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야. 원 위의 점을 할 때 자, 다음같이 이제 내가 원 위의 점을 아는 상황에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원 위의 점을 a, b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나서 얘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항상 쪼개요. x 더하기 y라고 쪼개주시고 r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는 하나에다가 a, 하나에다가 b를 넣어서 ax 플러스 by는 r의 제곱입니다 라는 직선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만 풀면은 씨발 어떻게 써먹어요? 솔직히 얘가 평행 이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원이 아니에요? 다음같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똑같이 얘기합시다. 얘가 누굴 지난다? A, B를 지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대로 쓰세요. 시비 걸지 마시고 그대로 쓰세요. 맞니? 그리고 나서 A랑 B를 뭐 해주시면 똑같이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에만 대입해 주시면 둘 다 대입하면 얘들아 상수가 돼요? 하지 마세요. A-M 곱하기 X-M B-N 곱하기 Y-N은 R의 제곱. 근데 얘도 상수항일 거고 얘도 상수항일 거니까 나는 계산 결과 뭐가 나올 거야? 어쨌든 직선이 나와버리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울기를 알 때입니다. 자, 기울기를 알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기울기는 사실상 y는 m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야? 증명해 줄게. 잘 들어? 여기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빠가네. 자, 봐봐. 나는 제발 부탁이야, 얘들아. 너희도 이제 도형을 좀 알잖아. 어? 공식 같은 거 나오면 의심해보고 본인이 해보려고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왜까? 이러면서. 다 증명이 돼, 도형이라. 부탁이야. 좀 해봐. 내가 이렇게 쏠 거거든. 근데 여기의 길이가 뭐가 돼? R이 돼. 근데 얘 기울기가 몇이야? M이야. 얘들아, 맥도날드 맛있겠다. 이 비율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로 비율 관계성. 응? 그럼 생각해봐. 1대 M 대 몇이겠어? 1대 M 대 누구야?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지 않을까? 직각삼각형이니까 비율만 보면은 나 이거 뒤에가 Y절편이야. 직선의 Y절편이야. 그럼 내가 반지름이 있으니까 얘 길이는 R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M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하지만 밑에도 나오죠. 두 개라는 거야. 그래서 뿔만 거야. 재미있지? 재미없을 수도 있고. 알겠냐? 그래서 얘는 기울기를 아시기 때문에 얘도 나와 있을 거고 얘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누구만 넣어주시면 돼? 반지름 하나만 넣어주시면 원이 완성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평행 이동을 해도 가볍게 생각하세요. 응? 원의 중심으로부터 내가 얼만큼 이동해야 되는가로 생각을 하세요. 알겠니? 예상보다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기울기가 지워지는 경우에는 누굴 굉장히 많이 쓰게 되냐면 직직거. 평행한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게 될 거고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뭐다? 지름입니다. 알겠니? 성복고 8번에 등장한 적 있어. 애들이 살짝 당황하는 표현이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둘 사이의 거리는 지름이 될 거예요. 두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평행한 직선 두 개가 만들어져. 근데 세 번째로는 원박계점. 원박계 점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원 상태가 왜 이러지? 아니 이거 그리다 중간에 포기해서 그렇고 다음같이 이제 원이 등장을 하는데 내가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그럼 접선은 몇 개 나오지 무조건? 두 개가 나오거든. 맞니?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면 내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아요? 너희가 여기에 있는 점좌표가 예를 들어서 A, B입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잖아요. 점을 줄 거잖아요. 원 밖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주는데 점을 안 주면 못 풀어요. 그쵸? 점을 줬을 거예요. 저 아는 점이셔요. A, B 우리 아는 상태야? 그러면 그냥 뭐라고 세팅하는 거냐면 Y는 M, X 마이너스 A, A 플러스 B라고 세팅하는 거야. 얘가 뭐니까 이제 직선이잖아. 누굴 지나네? A, B를 지나는 직선. M을 모르는 상태로 냅두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여기에 중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중심이라는 친구랑 이 두 개 직선과 뭘 쓰는 거야? 점직거를 쓰는 거야. 점직거를 써서 얘가 뭐다? 반지름 R과 같다를 찾아 나가면 된다고. 되니? 그래서 이 직선 M을 몰라. 미지수를 놓고 얘 점 중심을 알겠지. 중심을 알 거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세요. 그럼 어떤 식이 막 루트 뭐 이렇게 길게 나올 거잖아. 많이?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와주면 돼? 거기에 그게 반지름이 나와주면 돼. 그러면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에 뭐를 할까? 그래서 생각해봐. 점직거를 쓰면 분모에는 뭐가 있고 루트가 있고 분자에는 절대값이 있어. 우리 둘 다를 벗기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그치, 제곱을 때린 거야. 그래서 양변에 제곱을 때려서 넘겨주시면 2차식으로 변화하겠죠. 맞니? 2차식으로 변하니까 직선이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근데 애들아 솔직하게 얘기할게. 한 번씩 있어. 1차식이 뜰 때가 있어. 이거 솔직히 너 알아야 돼. 1차식이 뜨면 존나 당혹스러워요. 아니 씨발 이게 뭐야? 라는 느낌이 들거든. 분명히 접선은 몇 개여야 되는데 두 개여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너희가 이걸 당혹스러워하지 않아. 하나 이러고 넘어가. 나 이게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얘들아 접선은 무조건 몇 개 떠야 돼? 무조건 두 개 떠야 돼. 근데 너희가 이게 제곱제곱이 날아가면서 1차식이 뜰 때가 있다니까? 그럼 너희가 그걸 의심을 안 해. 하고 답을 하나를 적어. 그 케이스가 뭐냐면 너희가 접선을 썼는데 하나가 일자선이었던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자선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직선이 얘만 떠버린 거야. 얘가 안 보인 거야. 근데 이거 안 쓰는 순간 점수 날라가. 알겠니? 이런 포인트들은 조금 조심히 생각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원밖의 점에서 유형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친구가 누구냐면 너희 접선끼리 수직일 때. 쌤이 이거 무슨 유형이라고 부르냐? 정사각형 유형이라고 불러요. 접선끼리 수직이다라는 관점은 내가 원의 중심에서 여기 내려도 수직일 거고 여기에 내려도 이게 어차피 뭐가 될 수밖에 없으니 수직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무슨 유형이겠어? 이게 무슨 모형이겠어? 정사각형일 수밖에 없지 않아?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는 거야. 이 정사각형의 점이 특징은 무조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누구다? r 루트 2만큼 떨어진 점일 경우에 발생해. 그럼 너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아, 내가 원을 어떠한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쌌는데 수직이다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바로 인지해야지.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뭐였던 거야? r 루트 2였던 거야. 알겠니? 원 밖의 점에서 내가 접선을 쐈더니 이 접선 두 개가 수직이 되려면 다음과 같이 강제적으로 정사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모형이 만들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하나가 더 있다면 여기가 이거 우리가 극선이라고 불러요. 이 친구를 이제 극선이라고 불렀을 때 이 원 같은 경우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되게 재밌게도 우리는 접선을 찾을 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찾을 때 어떻게 했었어? 얘를 뭐로 쪼개주고 xx 더하기yy는 r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쪼갰었죠? 똑같아요. 이렇게 쪼개놓고서 원 밖의 점을 쳐넣으면 됩니다. 원 밖의 점을 넣어주시게 된다면 이게 ax 플러스 by는 r의 제곱입니다 라고 등장해 주시게 돼요. 얘가 극선의 방정식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무슨 관점이냐면 사실 얘도 접선인 거예요. 누구의 접선인 걸까? 사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풀어나갈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그어보고 봐봐 이렇게 그어봐 이렇게 그어 그러면 이거 무슨 삼각형 돼요? 직각삼각형 되죠. 얘도 무슨 삼각형 돼요? 직각삼각형 전부 다 직각삼각형이 되지 않으실까요? 전부 다 어떠한 직각삼각형들이 만들어져 나갈 건데 그런 건 이제 제쳐두고 어쨌든 너희가 어디 하나의 원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 원을 그려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해 나가겠다. 그래서 얘도 원에 대한 어떠한 접선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크기가 동일한 어떠한 원이었을 거고요. 얘가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원의 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리는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원리는 얘는 필요 없고 그냥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는데 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등장하거든요. 네. 한 번씩 이제 극선의 방정식에서 미친 포인트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 미친 포인트가 뭐냐면 원 안의 점에서 사용된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아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너희가 원 안에서 어떠한 점에서 얘한테 접선을 쏠 수 있어요? 접선을 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점에서 극선의 방정식을 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직선이 생성이 됩니다. 이 직선이 생성이 되었을 때 너희가 이러한 식으로 접선이 생겨요. 그렇죠? 접선이 생기면 극선이 하나가 생기겠죠? 맞니? 너희가 이 점에서 이렇게 이제 접선이 생겨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겨날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직선들을 막 하다 보면 하나의 특정한 점을 다 같이 지나게 되거든요. 하나의 특정한 점을 모두 공유하면서 지나게 돼요. 여기서도 뭐 극선을 쏘게 된다면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서도 뭐 극선을 쏘게 된다면 내가 다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의 점을 공통적으로 지나는 어떠한 점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극선의 방정식을 안에서 썼을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한테 주어진 조건이 뭐가 나와버리냐면 극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직선이 나온단 말이야. 어떤 직선이. 그러면 이 직선이 생성이 됩니다. 누구?
무조건 얘한테서 접선을 쳐서 극선을 쏘면 누굴 지날 수밖에 없는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특수한 케이스를 사용한 건 작년 재작년에 강남권이 사용했어요. 너희 차례가 올 때가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홍천구는 특히나 현암고도 마찬가지고 잘 생각해야 돼.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일 강남권에 민감한 학교예요. 알겠어.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얘는 최고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였고 쟤도 최고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였고 나머지는 정말 말 그대로 기본에 대한 이야기였거든. 응? 그래서 기본 문제들 풀어나갈 때 근데 더 중요한 건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도형적 특성을 진짜 잘 써야 돼. 그래서 도형을 지금서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쉬었다가 가도록 합시다.